오늘 내용은 오늘 원래 이제 기하공학, 공학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그 전에 좀 못다한 게 있어요. 이게 복사에 대해서 우선 편광 현상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더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모멘텀, 그러니까 프레셔에 대해서 좀 내가 이야기를 안 했어요. 프레셔, 빛의 프레셔에 대해서. 모멘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는데 빛의 프레셔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안 해서 그거를 좀 더 하고, 그럼 몇 가지 코멘트를 한 다음에 광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어요. 광학. 우선 프레셔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빛의 복사가 가지고 있는 압력이요. 압력. 그러니까 빛을 여기다 이제 그 바람개비 같은 걸 이제 어저께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빛을 비추면은 바람개비가 돌아가는 걸로 봐가지고 빛은 압력을 미치는데 이 압력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정량적으로 어떻게 표시할 수 있는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어떤 면적 A가 있는데 여기 이제 빛을 이렇게 비춘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빛을 비추면, 그러면 이 빛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빛의 인텐시티라고 하는 것이 어떤 다르느냐 하면은, 이것은 인텐시티가 뭐예요? 이것은 이게 단위 면적당 그 다음에 에너지인데, 단위 면적당 그 다음에 단위 시간당이에요. 그래서 빛이 인텐시티가 I로 주어지는 어떤 빛이 이렇게 어떤 면적 A에 비추었을 때 이 면적이 받는 어떤 프레셔를 우리가 셈을 하고 싶어요. 프레셔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힘 나누기 면적입니다. 근데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델타 T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받는 모멘텀의 총 추인제예요. 델타 P, 이게 뭡니까? 나누기 델타 T죠. 델타 P 나누기 델타 T예요. 근데 나누기 A는 여기 있는 그대로고, 이건 이제 모멘텀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모멘텀 덴시티가 아니라 모멘텀이에요. 어저께 우리가 뭘 얘기했느냐면 빛에는 모멘텀이 있는데 이 모멘텀 덴시티는 에너지 덴시티하고 어떻게 관련되어 있느냐 하면은, 모멘텀은 에너지 덴시티 U하고 C분지 U로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멘텀 덴시티는 에너지 덴시티하고 이렇게 연관되어 있고, 모멘텀 자체는 또 에너지 자체하고 이렇게 연관되어 있겠죠. 당연히 볼륨을 갖다 곱해버리면, 양쪽 다 곱해버리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덴시티는 덴시티끼리, 모멘텀은 에너지 덴시티하고 이렇게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모멘텀입니다. 모멘텀 덴시티가 아니고, 그러니까 에너지하고 연관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델타 P는, 여기서 있는 이 델타 P라고 하는 거는 C분의 델타 U가 되는 거죠. 델타 U는 뭐냐면은 요 면을 갖다가 델타 T초 동안에 통과한 총량이에요. 그렇죠? 그거는 얼만큼 될 거냐 하면, 델타 T초 동안에 이게 빛은 뭐냐면은 여기 뭐냐면 C 곱하기 델타 T라고 하는 이 볼륨, 이런 거리 안에 있는 이 거리 안에 있는 모든 빛이 다 이 면을 통과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델타 T 곱하기 C라는 이 거리 곱하기 면적, 그러니까 이 볼륨 안에 들어있는 에너지가 뭐냐면 바로 이 델타 U가 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델타 U라고 하는 것은 얼마냐 하면은 C분의
그러니까 뭐 그렇게도 되고 델타 U라고 하는 것은 I라는 인텐시티를 가지고서 델타 T라는 시간에 뭐냐면은 A라는 면적을 통해서 통과하는 뭐 이제 I의 정의 자체가 뭐냐면은 단위 시간 면적 A의 단위 면적에 통과하는 어떤 그 에너지의 양이니까 델타 U는 I하고 이런 관계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생각해도 마찬가지인데 인텐시티하고 연관을 시키기에는 그냥 이거를 쓰는 게 낫겠네요. 그렇게 되면은 델타 P는 뭐냐면 델타 P 나누기 델타 T, 즉 힘이 얼마냐 하면은 델타 T분의 델타, 그러니까 A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P가 뭐예요? 그러면은 이걸로 양변을 나눠버리면은 이 양이 뭐가 되느냐 하면은 C분의 I만 남네요. C분의 I만 남아요. 그러니까 빛이 가지고 있는 프레셔라고 하는 것은 C분의 I와 같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모멘텀 어떤 딜리버리가 이게 빛이 이 면이 말이에요. 이 빛을 다 흡수를 한다고 그러면은 이만큼일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반사를 한다고 그러면은 이게 2배가 될 거라고요. 그렇죠? 왜 그래요? P가 델타 P라고 하는 것이 이건 뭐냐면 다 흡수를 하면은 뭐예요? 처음에 P라고 하는 거에서 그냥 끝일 텐데 반사를 한다 그러면은 델타 P는 뭐냐면은 델타 P 마이너스 P 마이너스 마이너스 P 해서 2배의 P가 될 거라고요. 그래서 반사를 할 경우엔 이거는 뭐냐면 흡수하는 케이스고 반사를 할 경우는 이거는 뭐냐면 C분의 2배가 되는 거예요. 2i. 그 다음에 이 인텐시라고 하는 것이 인텐스 I는 mu 제로분지 어떻게 디파인 됐습니까? E 크로스 B의 절대값으로 정의됐어요. 근데 지금 빛의 경우에는 내가 증명 없이 뭐를 얘기했느냐 하면은 뭐예요? E가 C 곱하기 B라는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좀 이따가 증명을 해줄게요. 아예 할 수 있어요. 뭐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이제 그거를 쓰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것은 1 over mu 제로 곱하기 2를 없애면, 그러니까 2를 없애면 2는 CB니까 어떻게 되나요? C, B의 제곱이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은 mu 제로분의 B 제곱 곱하기 뭐가 되나요? 이게 C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에너지 덴시티고, 에너지 덴시티 곱하기 빛의 속도 한 것이 인텐시티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빛이라고 하는 것은 파동이라고 그랬어요. 파동이니까 파동의 형태는 어떻게 되느냐면 E는 뭐예요? 어떤 맥시멈 값 E0가 있고 곱하기 이거에 뭐 사인 KX 마이너스 오메가 T 이런 형식으로 써야 될 거라고요. 파동이니까. 특히 이제 그 1차원적으로 쭉 전개가 이제 되는 헤엄쳐 나가는 그런 평면파일 경우에는 특별히 이제 X 방향으로 이제 나가는 파동일 경우는 이렇게 쓰여질 수가 있을 거라고요. alright.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가끔 가다가 뭘 이제 해야 될 때가 있느냐 하면은 이놈들의 뭐예요? 이게 어떤 평균값을 취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오케이? 그 평균을 취하면 어떻게 되냐면 2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거의 제곱이 되고 어떤 시간이나 공간에 대한 에버리지를 취하면은 이놈은 사인 제곱은 항상 2분의 1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사인 제곱은 어떻게 생겼냐 하면은 0과 1 사이에서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에브리지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거 다 열로 채워 넣으면은 딱 2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정명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의 에브리지 값은 에브리지를 가로 이렇게 브라켓 속에 넣어서 이거는 뭐냐면 2분의 1 곱하기 2제로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이 제곱의 평균의 스퀘어 루트를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루트 민 스퀘어, RMS 밸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에 따라서 이걸 갖다가 뭐라고 그래요? 이거의 스퀘어 루트를 RMS라고 그러니까 요거 자체는 RMS, 이 RMS의 제곱이겠죠. 그러니까 이 RMS의 제곱이다. 그러므로 RMS 밸류는 이건 루트 민 스퀘어 밸류, 즉 요 값이죠. 네? 그거는 뭐냐면 그러므로 이 RMS는 1 over 스퀘어 루트 2의 맥시멈 값의 1.4분의 1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어저께 뭐 내가 이야기했지만 에너지 이거는 뭐냐 하면은 마그네틱 필드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덴시티의 2배잖아요. 왜 그렇게 했어요? 마그네틱 필드 가지고 있는 에너지 덴시티는 2mu 제로분의 b 제곱이에요. 그렇죠? 이거의 2배인 이놈은 뭐냐면 이놈은 뭐냐면 이거 더하기 전기장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도 더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거 더하기 이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과 이것은 같다. 오케이?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면은 평광 이야기로 들어가겠어요? 그럼 그러면 이게 그 흡수율에 따라서도 따로 뭐 상수 같은 게 있어요? 흡수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물체가 빛을 받느냐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그럼 그 값을 저기다 곱하면 그냥 단순하게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몇 %나 이걸 흡수하느냐 그런 얘기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보기 문제를 정리를 하다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 S의 절대값이 인텐시티예요. 그렇죠? 포인팅 벡터의 절대값이 인텐시티라고요. 그러니까 이 인텐시티의 태양의 경우에 있어서 인텐시티 값이 얼마냐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내가 얘기를 했어요. 1.4 킬로와트 per 미터 제곱이에요. 오케이? 매 초당 1.4 킬로와트를 갖다가 1제곱미터당 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실로부터 이제 그 태양빛을 받아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요새 뭐 잘 나가는 게 태양열 발전기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재질이 태양열 발전하는 그런 폴리실리콘이나 뭐 이런 재질들이 예를 들어서 10%의 어떤 그 흡수율을 가진다면 그러면은 뭐 어떤 주전자로 물을 끓이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몇 시간 동안 뭐 예를 들어서 태양빛을 받아야 되느냐 등등 이런 얘기를 이제 문제 풀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 이 태양이 이제 빛을 내잖아요. 그럼 이 태양빛에 의해서 태양빛은 복사를 하니까 이놈이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인공위성이 있는데 다른 건 다 무시하고 지구니 뭐 이런 행성은 다 무시하고 이 인공위성은 중력에 의해서 끌려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끌려가지 않으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추진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추진을 갖다가 해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뭐 태양의 복사압을 갖다가 이용을 하고 싶다. 그러면 태양빛을 받아가지고서
여기 뭐예요? 커다란 어떤 뭐 커다란 거울을 갖다가 하나 이제 달아가지고, 커다란 거울을 달아서 이 태양빛을 받아서 그 복사압을 가지고서 중력을 이기고 싶다. 그러면은 이 면적이 얼마여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를. 그런 문제도 한번 풀어볼 수 있는 거예요. 재질에 따른 흡수율도 차이가 나. 어? 재질에 따른 흡수율이 주어져야 가능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건 뭐 쉽게 줄 수 있는 거니까. 네. 그 빛에 의한 운동량에 의한 효과고요. 그 중력에 의한 효과 그걸 그냥 상대론적 고려하지 않고 1대1로 고려해도 돼요. 그러니까 중력에 의한 운동량을 하고 저 그 빛에 의한 운동량을 고려할 때 상대론적 보정 이런 거 없이 그게 같다 이러면 추진할 수 있는 거예요. 글쎄, 지금 뭐냐면 여기선 그냥 광자로 생각 안 해도 돼요. 광자로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빛이 가지고 있는 또는 이 웨이브가 가지고 있는 모멘텀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뭐냐면 태양에 얼마나 가깝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그렇지만 이게 지구하고 뭐 비슷한 혹은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 인공위성이라고 그러면 그래서 그럼 좀 문제가 좀 있긴 한데, 왜냐하면 지구의 중력도 생각을 해줘야 되니까. 그렇지만 하여튼 지구하고 똑같은 궤도를 갖다가 지구보다 조금 그러니까 지구가 돌고 있는 이 궤도상에 이 인공위성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문제 풀면 지구 중력 같은 건 무시해도 되는 거죠. 그러면은 태양 상수는 여기나 여기나 같으니까, 그렇죠. 그 태양 상수 1.4kW를 쓸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편광 이야기로 하겠습니다. 편광이라고 하는 건 빛이 다른 게 아니라 엘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라고 그랬어요. 근데 엘렉트로마그네티즘이라는 게 뭐냐면 둘 다 하나의 엘렉트릭 필드와 마그네틱 필드, 둘 다 하나의 장이에요. 그렇죠? 벡터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벡터장이에요. 빛이라는 게 딴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러한 결국은 빛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결국 빛도 전파가 되고 있긴 하지만 이건 뭐냐면 결국 하나의 벡터장이에요. 뭐를 갖고 있어요? 엘렉트릭 필드와 마그네틱 필드 모두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복잡한 벡터장이라고. 빛이라는 게. 그래서 근데 이제 진행 방향이 주어지고 엘렉트릭 필드의 방향이 주어지면 마그네틱 필드의 방향은 주어지잖아요. 다 서로 오소고날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엘렉트릭 필드의 방향, 빛의 엘렉트릭 필드의 방향만 우리가 주면 그럼 모든 게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의 어떤 엘렉트릭 필드의 크기와 뭐 방향 이런 것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크기는 뭘로 주면 되겠어요? 크기는 인텐시티를 주면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 웨이브의 인텐시티를 주면 그러면 엘렉트릭 필드의 크기가 얼마가 되느냐? 이게 여기 이런 관계 있잖아요. 왜냐하면 B를 주거나 C를 주거나 마찬가지지만 이건 어떻게도 쓸 수 있습니까? 이것은 C분의 1 곱하기 엡실론 제로 곱하기 2제곱으로도 쓸 수 있다고요. C 곱하기 C 곱하기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하고는 단위가 같으니까요. 같은 양이니까 C 곱하기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엘렉트릭 필드가 주어지면, 그러니까 인텐시티가 주어지면 엘렉트릭 필드의 크기도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텐시티를 주면 이 엘렉트릭 필드의 크기도 주어지고, 대신에 뭘 우리가 미싱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것만 인텐시티만 주면은 엘렉트릭 필드의 방향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를 안 한 거라고, 여태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엘렉트릭 필드의 방향을 우리가 주는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면 이 폴라라이제이션의 방향이라고 그래요. 이 엘렉트릭 필드, 이 빛의 엘렉트릭 필드의 방향을 폴라라이제이션 방향이라고 합니다. 폴라라이제이션 오브 이걸 뭐라고 할까? 엘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예요. EM 웨이브. 다시 엘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 즉 전자기파라는 것은 폴라라이제이션을 갖는다고 말해요. 그건 다른 게 폴라라이제이션의 방향은 뭐의 방향? 엘렉트릭 필드의 방향. 그러니까 엘렉트릭 필드의 방향만 주면 이건 결정되니까요. 자, 그러면은 그래서 이 편광이라고 하는 것은 딴 게 아니고 엘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의 어떤 그 폴라라이제이션을 편광이라고 그래요. 제목이 조금 뭐 안 좋아요. 광편이라고 하는 게 나을 뻔했죠. 무슨 얘기냐? 왜 이걸 편광이냐? 편이란 말은 편중됐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걸 왜 이런 말로 붙였느냐 하면은 저런 형광등이라든지 혹은 태양에서 오는 빛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종류의 그러니까 빛이 이렇게 오면은 이거는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된 것만 오는 게 아니고 요런 빛도 오고 요런 빛도 오고 요런 빛도 오고 모든 방향의 모든 어떤 그 방향의 이 그러니까 엘렉트릭 필드를 가진 놈들이 다 와요. 그 중에서 만약에 우리가 특별히 한 컴포넌트를 갖다가 우리가 빼내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요거는 다른 방향은 없고 편중돼서 나오잖아요. 한쪽으로 치우친 그 빛이라 그래서 편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엘렉트릭 필드의 방향이 이렇게 마구잡이가 아니고 어떤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친 빛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편광. 그러니까 사실 편광이면은 뭐냐면 그냥 그런 빛을 이야기한 거니까 내 이야기는 현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빛을 얘기하는 거니까 좀 편광 현상이란 말을 쓴단 말이에요 우리가. 근데 그 말은 좀 잘못됐다는 거죠. 폴라라이제이션 오브 그러니까 뭐 빛이라고 그러면은 이게 EM 웨이브를 어떻게 해서 편광이라고 번역을 하냐. 하여튼 그렇게 교과서에서 그렇게 썼으니까 우리는 그대로 따라가겠어요. 편광 현상이라고 부르겠어요. 그러니까 편광이 그래서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섞여 오는 빛을 갖다가 어떻게 이렇게 한쪽 빛만 한쪽 방향으로 된 거를 골라내냐. 그러면 아이디어가 뭐겠어요? 응? 채로 걸러내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어떤 채를 쓰느냐? 어떻게 하면 돼요? 빛을 흡수할 수 있는 슬릿을 세워보고. 오케이. 그럼 철사줄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철사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고 빛을 갖다가 이 망에 통과를 시키기로 해요. 그러면은 나온 빛은 어느 방향으로 폴라라이제이션이 되어 있을까요? 이 철사줄의 방향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철사줄이에요. 빛을 보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니까 빛의 폴라라이제이션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이렇게 되어 있다, 혹은 이렇게 되어 있다. 1번, 2번. 1번? 다 틀렸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봐, 그러면은. 왜 이렇게 돼 있으면, 왜 이게 빛이 이렇게 될까? 이 철사줄 방향하고 빛의 엘렉트릭 필드의 방향하고 같다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런지 누구 한번 설명을 해봐요. Nobody? 그러니까 빛이, 그러니까
여러분 말대로 그러면 이렇게 된 빛은 다 흡수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왜 흡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 빛이 어떻게 흡수가 되죠? 이렇게 빛이 이렇게 오면. 이게 지금 철사의 방향이에요. 이렇게 오면 빛은 왜 흡수가 되죠? 빛이 어떻게 흡수될 수 있겠어요? 빛이 어디 가겠어요? 누가 흡수하겠어요? 물질이요. 어떤 물질이요? 전하를 띤 물질이 빛을 흡수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있는 게 뭐겠어요? 전자들일 거라고요. right? 그러면 전자가 빛을 어떻게 흡수할 수 있습니까? 어? 들떠서 어디로 돌까? 다른 제기는 오비탈. 오비탈 바깥으로. 그건 그 궁합이 맞아야 뛰는 거고 여기서는 그거 아니에요. 아무거나 다 먹어요. 전자는. 무슨 말이냐면 원자 내의 전자가 아닙니다. 이걸 흡수하는 게. 컨덕터가 있으면 컨덕터 내에는 여기에 갇힌 원자도 있지만 떠돌아다니는 원자들도 있어요. 응? 이 빛을 먹는 거는 이런 원자가, 그러니까 이런 이 전자가 아니고 이런 전자예요. 이런 전자는 아무 빛이나 다 먹습니다. 이런 거는 뭐예요? 어떤 빛만 먹느냐 하면은 이런 것들은 특별한 것들만 골라 먹는 놈들이에요. 이런 전자들은 다 먹어요. 근데 그 다 먹는 게 무슨 어떻게? 빛을 흡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아무렇게나 흡수하고 아무렇게나 방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흡수와 방출이 그렇죠. 그러니까 흡수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걸 얘를 먹고서 자기가 빛을 먹고서 전자가 그 뭐 운동량이나 에너지를 그 갖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뭐냐면 자유로운 입자의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에너지나 다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파장이나 다 먹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 엘렉트릭 필드가 이렇게 된 놈은 전자를 어떻게 만들어요? 필드가 이렇게 있으면 전자를 갖다가 찰 수가 있잖아요. F는 QE요. 그렇죠? 그러니까 QE의 힘을, 그 전자에게 QE의 어떤 모멘텀을 준다는 것은 먹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렇게 된 빛만 먹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철사가 이렇게 있으면 요 방향의 엘렉트릭 필드, 요 방향의 폴라라이제이션을 갖는 놈들만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통과하면 요것만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케이? 전자가 그러면 철사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본 거. 그렇죠. 당연히 철사 방향으로 움직이죠. 그게 워낙 전자는 조그마니까 이 방향 아니에요. 철사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엘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의 크기가 뭐 어떤 거는 굉장히 길어요. 자, 그래서 결국 무슨 말이냐면 철사가 이렇게, 근데 이제 여러분들 저 교과서에 우리가 책을 쓸 때는 어떻게 되느냐면 폴라라이저 그러면 이렇게 그립니다. 그리고 이런 놈만 통과시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오케이? 거꾸로 돼. 근데 왜냐하면은 이게 사람들 이게 뭐라 그럴까요? 요거는 근데 철사의 방향이 아니에요, 이게.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그러니까 뭐 학생들한테 물으면 100이면 100 다 그렇게 대답해.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근본적인 이해를 안 하고 외우니까 그런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그 철사는 어떤 폴라라이저예요? 이런 폴라라이저가 아니고 그걸 제외한 이런 폴라라이저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철사의 방향하고 폴라라이저의 방향은 뭐요? 수직이다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랄까 이런 어떤 이제 그걸 이제 염두에 두고 이런 빛만 골라내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이런 폴라라이저를 갖다가 여기다가 두면 되겠죠? 네. 그런 이런 폴라라이저는 무슨 말이에요? 철사를 이렇게 옆으로 뒀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선생님, 그러면 빛이 지금 이쪽 방향으로 변절했다는 거는 전장이랑 자장의 방향이 어떻게 돼요? 저 위치에서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 놈들 중에서 그렇죠? 이렇게 된 놈은 요렇게 이게 수직 이렇게 이런 이게 폴라라이제이션의 방향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된 놈들은 하나도 통과를 못 해요. 이렇게 된 놈들은 엘렉트릭 필드의 방향 이렇게 된 놈들은 다 통과하는 거죠. 그러면 비스듬하게 있는 놈은 어떻게 되느냐? 비스듬하게 돼 있는 놈은 뭐예요? 요 방향으로의 성분은 이걸 갖다가 벡터니까 엘렉트릭 필드가 이렇게 있으면 요 방향하고 수직한 방향하고 우리가 분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서 이쪽 프로젝션은 다 통과하고 이쪽 프로젝션은 하나도 안 통과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요 폴라라이저하고 엘렉트릭 필드하고의 방향을 시타라고 그러면은 E 코사인 시타. 이걸 갖다가 뭐라고 그럴까요? X 이걸 갖다가 Y 방향, 이걸 X 방향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은 코사인 시타 Y 플러스 E 사인 시타 X 이렇게 되는데 이 중에서 폴라라이저가 하는 역할은 뭐죠? 요것만 남기고 요거는 죽이는 게 요게 폴라라이저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면 인텐스는 엘렉트릭 필드의 제곱에 비례하니까 그래서 인텐스는 뭐냐 하면 인텐스라고 하는 것은 폴라라이저를 통과하면 원래 여기가 이제 I였다 그러면은 요거를 통과하고 나면 뭐예요? 요거의 제곱이니까 뭐냐 원래 거에 코사인 제곱 시타 성분만 남는 거예요. 요걸 통과하면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제 퀴즈. 요렇게 원래 된 거를 여기다 놓고 요렇게 된 거를 갖다가 여기다 놔요. 하나 두 개를 통과시켜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된 거 하나 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된 거 하나 놓고 여기서부터 I가 여기 오면 얼마예요? 0. 그렇죠. 왜냐하면 이렇게 된 놈만 나오는데 완전히 다 걸려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다가 하나를 더 넣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를 이거하고 한 반점 이렇게 넣으면은 이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래도 0이에요? 네. 아니요, 0 아니에요. 교환 법칙이 성립되니까. 여기서 이렇게 온 놈은 이걸 통과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줄어들. 그렇죠. 요 놈의 예를 들어서 요 놈하고 이제 뭐 45도 각을 이뤘다고 그러죠. 그러면은 요건 I 코사인 시타만큼 이제 오케이. 크기가 엄청 작아지고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지금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원래가 뭐냐면 이쪽 방향이에요. 그래서 폴라라이즈하고 이게 그냥 들어온 놈은 요런 놈이 들어와서 I 코사인 제곱 시타가 됐어요. 근데 두 번째 걸 통과를 하면은 이 놈이 다시 뭘로 되느냐 하면은 I 코사인 제곱 시타 곱하기 요 놈과 요 놈 사이에 45도니까 코사인 45도의 제곱 이만큼 될 거라고요. 그리고 방향은 어느 방향이냐면 이쪽 방향이에요. 근데 이 방향하고 이 방향 이거는 수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놈에 다시 여기 나오면은 뭐냐면 코사인 45도만큼 또 곱해서 I 코사인 제곱 코사인 45도의 4승만큼 곱해가지고 통과를 할 거라고요. 그건 교환 법칙이 성립 안 하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잘 속는 문제 중에 하나죠. 그럼 무한하게 삼각형 방향을 돌리면은 와우. 빛을 다 없애버리겠네요. 반대입니다. 놀랍게 지금 질문 좋은 거 했어요. 자, 질문이 뭐냐면은 여기는 수직 방향, 여기는 뭐냐면 이런 방향으로 이제 그 지금 폴라라이저가 있는데 이 가운데에다가 뭐예요? 폴라라이저를 갖다가 점점 이렇게 돌려가면서 하나 둘 셋 넷 해서 100만 개 넣었다 여기다가 100만 개를 넣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돌리는데 이걸 n개, 라지 n개 넣었다고 그래봐요. 그러면은 2분지 파이만큼 돌아가는데 한 개는 뭐냐 하면은 얼만큼 2n분의 파이만큼 돌아가겠죠. 그럼 처음 걸 통과하면 코사인의 제곱에 2n분의 파이만큼 i 곱하기 이만큼 될 거고, 두 개를 갖다가 통과하면 이거의 제곱이 될 거고, 세 개 하면 이렇게 될 거고, n개 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얼핏 생각하기에 이게 어떤 0과 1 사이에 어떤 값이 나오지 않겠냐, n이 커지면.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코사인의 x라고 하는 것은 약 1-2분의 x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n이 크면 이건 이 숫자는 굉장히 작겠죠. 그러니까 코사인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의 제곱이고, 이거의 2n승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의 2n승입니다. 근데 x가 얼마냐면은 지금 n분의 이건 뭐예요? 2n분지 파이의 이게 제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는 뭐냐면은 1 빼기 n 제곱분의 얼마의 2n승. 이거의 극한이 얼마냐 이런 얘기거든요. 이 극한이 얼마예요? 1이에요, 1. 그러니까 무한히 많이 넣으면 다 없어질 것 같은데 답이 뭐예요? 그대로 나와요. 방향만 슬슬 구렁이 담는 뜻이어서 2분의 로테이션 해가지고도 나온다고요. 재밌죠? 그래서 이제 평광하고 그래서 광학 이 얘기를 하는데, 기하광학은 시간상 안 달아요. 내가 왜냐하면은 나중에 양자역학을 이해를 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고, 고등학교 때도 충분히 여러분이 배웠다고 생각을 하고 해서 기하광학 얘기는 아주 간단한 얘기밖에 안 들어요. 근데요. 네. 그 빛의 방향이 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평광판에 대해서 모든 세타 방향으로 다 있잖아요. 거기서 평광이 돼서 하나가 나오는 거는 x, y 나눠서 한 게 이해가 되는데, 이 평광판과 그 빛이 있는 각이 여러 개면은 그 방금 하신 거는 하나의 빛에 대해서 한 거고 적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세타에 대해서? 처음에 이제 이런 게 있다고 그러면은, 네. 처음에 이거 언폴라라이즈 돼 있던 놈이, 그러니까 질문 잘했어요, 그 질문. 처음에 지금 내가 한 거는 시트 코사인 시타라는 것은 이렇게 폴라라이즈 된 놈이 요런 걸 갖다가 통과했을 때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은 요걸 갖다가 시타라고 그러면은 코사인 시타만큼 된다. 그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거 다 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걸 다 더해주면 되는 거죠. 혹은 토탈 인텐시가 주어졌다고 그러면은 이걸 평균을 하면 된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코사인 제곱 시타의 평균은 얼마요?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은폴라라이즈 된 것을 갖다가 어떤 한 방향으로 폴라라이즈를 통과시키면 인텐시가 어떻게 된다? 2분의 1로 준다 그거예요. 근데 아까 그 한 얘기는 다 폴라라이즈된 빔을 생각한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광학 얘기를 지금부터 오늘 하고 다음 주 해서 한 시간으로 따져서 한 3시간 반 정도를 할 텐데, 다음 주에 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그 간섭과 회절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 웨이브 옵틱스, 그래서 중요한 얘기고요. 나중에 양자역학을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것들이에요. 근데 오늘 한 얘기는 고등학교 때 했던 얘기의 반복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 조금만 다루겠어요. 그래서 뭐 일단 반사와 굴절에 대해서 반사는 뭔지 다 알아요. 이거를 내가 특별히 뭐 증명을 한다거나 이렇게 그런 이 얘기는 안 하겠어요. 그래서 반사 법칙은 이 각과 이 각이 같다 그런 말입니다. 굴절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스넬의 법칙을 알 거예요. 굴절. 여기에 물이 있고 여기에 뭐 공기가 있다. 그러면 빛이 이렇게 오면 어느 쪽으로 휘나요? 이렇게 있는데 이쪽으로 바깥쪽으로 휘나요? 이쪽으로 안쪽으로 해요. 이렇게. 근데 어떤 스넬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요 각을 갖다가 수직한 면의 수직한 방향으로부터의 이 법선과의 각을 시타라고 그러면은 이걸 시타 1, 이걸 시타 2라고 그러고, 이 굴절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굴절률이라고 하는 것은 물체의 성격이에요. 그래서 굴절률을 어떻게 디파인 하느냐면, N은 뭐냐면, 굴절률 N은 어떤 물질 내에서의 빛의 속도가 얼마냐. 그래서 빛의 속도가 예를 들어서 n분의 c다. 그러면은 그때의 굴절률을 n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해서 이거는 c분의 이건 뭡니까? 다시 말해서 n은 v가 뭐냐면 n분의 c예요. n분의 c일 때, 그러니까 n은 뭡니까? v분의 c입니다. n은 v분의 c로, 이건 define이, 이건 definition이에요. 그냥 almost. 여러분한테는 이것이 definition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물질 내에서 속도가 c보다 클 수는 없으니까 n은 당연히 뭐냐면 1보다 큰 어떤 숫자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지만 나중에 가면 여러분들이 요즘 하는 물리학에서는 n이 네거티브한 경우도 사람들이 다뤄요. 그러니까 그런 건 나중에 이야기고, 지금은 일단은 이렇게 알아두세요. 네거티브가 무슨 몇 방향으로 그래서 나는 지금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도 있다는 것만 알아도. 그걸 이제 메타 메터리얼이라고 그러고, 이런 걸, 그런 물질이 이제 뭐에 사용하느냐면, 한번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 투명망토 만들 때. 오, 들어봤어? 연세대 사람이 연구하는 거 아니에요? 연세대 사람이 연구하는 거. 예, 우리나라에서도 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포퓰러한 토픽이에요. 투명망토. 그래서 어쨌든 하여튼 나는 이제 여러분들의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그냥 살짝 끝만 꺼내놓은 거고. 오늘은 그냥 정상적인 물질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겠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스넬의 법칙이 뭐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자면 어떤 거냐면 이걸 n sin 시타, 이걸 n1, n2라고 그러면은요, 이걸 n2라고 그러면은 n1 sin 시타 1이 n2 sin 시타 2다. 이것이 스넬의 법칙이에요. 그 스넬의 법칙을 어떻게 증명을 하느냐? 스넬의 법칙을 증명하는 그냥 증명 안 하고 쓴다. 뭐 그것도 방법이고. 2분에서 패는 최소값. 그래가지고 지난 학기 첫 시간에 연습 문제로 낸 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보기 문제 중에 하나가 이 페르마의 프린시플을 써가지고 프린시플, 이건 뭐냐 하면은 최소 시간의 원리예요. 광학은 최소 시간의 원리를 따라요. 무슨 얘기냐면 빛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어떤 주어진 점이 있습니다. 주어진 점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최소 시간을 가기 위해서 어떤 루트를 택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좀 더 실감나게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그런 거죠. 여기에 바다가 있고 여기 물이고 여긴 뭐
모래사장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여기 이제 와처가 있죠. 예, 해수욕장이고 이게 사람이 빠졌어요. 풍덩. 그래가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여기까지 가서 사람을 구제를 하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가야 되느냐?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제일 빠른 거냐? 화급을 다루는 거니까 제일 빨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비유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될 수 있으면 많은 거리를 뛰어가 가지고서 그 다음에 헤엄을 치는 것이 그게 이제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어떤 그 헤엄을 그러니까 못 치면 못 칠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의 속도가 늦으면 늦을수록 많은 거리를 가가지고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Right?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은 뭐를 증명할 수가 있느냐 하면은 집에 가서 이게 엑서사이즈 숙제입니다. 여기서 광학에서는 내가 다른 문제풀이 숙제는 안 내겠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x라고 그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토탈 거리를 이거를 갖다 l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것은 뭐냐면 l-x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 거리하고 이 거리는 뭐예요? 주어진 거리 아니에요. 그렇죠? 이걸 h1이라고 그러고 이걸 h2라고 하겠어요. 그러면은 도대체 이 포인트가 어디에 있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시간이 최소가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t를 갖다가 우리가 구할 수 있죠. t는 어떻게 주어지겠어요? 여기서의 속도를 갖다가 v1 여기서 v2라고 그러면 v1분의 l1이고 l1 더하기 v2분지 l2일 거예요. 이게 l2 이게 l1 그렇죠? 그러면 L1은 어떻게 주어지냐면 H제곱, 이거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V1 분지, 이건 뭐예요? L1이 뭐죠? H1 제곱 플러스 X의 제곱의 스퀘어 루트 플러스, 이건 V2분의 스퀘어 루트 H2 제곱 더하기 L-X의 제곱 이렇게 될 거라고요. 근데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V분지 C가 이게 N이라고 그랬어요. right? 그러니까 V분지 1은 뭐냐면 C분의 N이에요. 그러니까 혹은 V1분의 1은 C분지 N1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N이 위로 가서 N1 스퀘어 루트 이렇게 C분의 더하기 이것도 뭐냐면 C분의 뭐냐면 이렇게 돼요. N2의 스퀘어 루트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t를 x의 함수로 표시를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요 x점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하면은 t가 x의 함수로서 미니멈이 되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dt, dx를 하면 equal 제로의 솔루션이 x를 줄 거라고요. 커렉트한 x를 주는데 그렇게 하고 나면 이 조건하고 같다는 걸 보여요. 이게 뭐냐면은 시타1, 이게 시타2예요. 스나일의 법칙이랑 같다는 거죠? 네, 이것이 뭐냐면 스넬의 법칙과 같다. 스넬의 법칙과 동등하다고 말해요. 이것이 이제 스넬의 법칙을 페르마 프린시플에 의해서 이해하는 한 방법이에요. 다른 하나의 방법은 홀겐스 프린시플을 써서 유도하는 방법이 있어요. 나중에 시간이 나면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사와 굴절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가 굴절, 스넬의 법칙이죠. 그러니까 스넬의 법칙을 그냥 공리로 삼아서 모든 광학을 해도 아쉬움이 없어요. 근데 한 스텝 위로 들어가고 싶으면 페르마의 프린시플을 사용을 해서 조금 더 지적인 만족을 한번 누릴 수 있는 것이고 1학년 과정에서 별 대동소이합니다. 뭘 가정하나 별 차이 없어요. 이거를 법칙이라고 하나 이거를 법칙이라고 하나 이거를 법칙이라고 하나 뭐가 달라요? 다른 게 없다고요. 어차피 뭔가는 가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 더 멋있어 보이죠?
자, 그러면 광학 얘기를 하면서 굴절 얘기가 나왔으니까 기왕에 이거 좀 지워도 되겠죠? 네. 굴절 하면 생각나는 게 뭐 있나요? 재미있는 굴절 때문에 생기는 재미있는 현상들. 뭐 있어요? 신기루. 또 여기 굴절 몇 가지 얘기. 신기루. 또 물 속에 있는 게 다 보이는. 어이구야. 또 그러면은 이게 신기루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겉보기 깊이죠. 겉보기 깊이가 달라진다. 보기 깊이. 물 속에서 그 안경 같은 거 꼈을 때 해상 초점이 안 맞는 현상. 그래. 밤에 또 소리가 더 잘 들려. 뭐 하여튼 굴절하면 근데 굴절하고 관계된 또 굉장히 물론 굴절만 가지고 설명할 수 없지만 굴절은 뭐냐면 중요한 성질이 있는데 하는 이 파장의 함수예요. 굴절이라고 하는 게. 빛의 굴절은 빛의 파장이 얼마냐에 따라서 굴절률이 다 다릅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분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분산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정의가 뭐예요? 파장에 따라서 굴절률이 다른 현상을 분산이라고 그래요. 왜 분산이라고 그래요? 분산이란 무슨 뜻입니까? 벌어진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삼각형 모양의 어떤 유리막대에 프리즘이죠. 프리즘에 평행한 빛이 여러 개의 파장이 들어가면 이 굴절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서 꺾이는 정도가 다 달라요. 그래요? 이것 때문에 생기는 게 결국 무지개 빛깔이 이제 쭉 빨주노초 파남보 해서 결국 무슨 말이냐 하면은 파장이 짧을수록 즉 프리퀀시가 커질수록 굴절률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간 백색광이 이런 식으로 분산이 된다고 말이에요. 퍼진다. 이게 분산 현상이고 결국 이것이 뭘 주는 거냐면 무지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개, 분산. 집에 가서 숙제가 아까 이제 요거 간단히 미분만 하면 그냥 나오는 30조짜리 숙제고 집에 가서 여러분이 이 계산기 가지고서 그래픽 캘큘레이터가 필요해요. 요거는 매스매티카나 그래픽 캘큘레이터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요? 매스매티카 스마트폰 버전은 없죠. 없어요. 근데 이 안에서도 아마 안 사도 돼요. 왜냐하면은 이걸 주면 그 웹사이트에 가서 하면은 공짜로 해줍니다. 거기서. anyway, 그래서 뭘 하느냐 하면은 무지개가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여기서 내가 이제 여기서 1차 무지개, 2차 무지개가 있는데 그 1차 무지개면 내가 이야기를 하겠어요. 1차 무지개는 뭐냐면 여기서 태양이 여기 있습니다. 그럼 얘가 이렇게 들어와서 한번 꺾이고 sorry.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해서 반사를 해서 여기서 다시 이렇게 굴절을 하겠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흔히 이 각이 얼마냐 하는 이런 얘기를 들어요. 평균적인 각이 한 42도 됩니다. 근데 이 각도가 빨강이냐 보라냐에 따라서 달라요. 42도, 43도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 꺾이는 각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게 빨강은 여기서 이만큼 꺾여 이렇게 온다고 그러면은 보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이 꺾이니까 이렇게 와서 많이 꺾이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이렇게 될 거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뭐냐면 보라. 이거는 빨강이 돼요. 숙제는 뭐냐? 숙제는 이런 겁니다. 도대체 이 45도, 42도의 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질문이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이 태양이, 물방울이 있으면은 태양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올 수도 있고, 다시 한번 이 점에 닿는다고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향에서 다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에 따라서 나오는 게 같을까요? 틀릴까요? 틀리다고요. 근데 그럼 42도가 무슨 42도냐? 무슨 귀신이 신나라 까먹는 소리냐? 대략적으로 42도가 되는 이유를 증명하는 거죠. 예. 왜 42도냐? 42도가 나오는 근거를 탐구를 해보세요. 파장이요. 모든 파장 한 개에 대해서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파장이 42도요. 그냥 아무거나 하나 골라. 그냥 골라 잡아. 빨강에 대해서만 조사를 해봐요. 그러니까 빨강만 42도라고 했고 모두 다 42도. 평균. 그러니까 이건 42도는 뭐냐면 그러니까 평균값이 한 42도로 생각을 하세요. 근데 각도 별 차이 안 납니다. 한 1도 정도 차이 날까? 빨강에서 보라 사이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무지개가 실제로 생기는 이유는 이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빨강이냐 바로 보라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건데 내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주어진 파장에 대해서 주어진 빨강이 42도라고 한번 그냥 해봐요. 오케이? 그럼 빨강에 대해서 이게 왜 42도냐? 이 입사각에 대한 디펜던스는 어디 갔냐? 정성적으로만 하는 거. 이건 정성적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수식 세워서 식을 세워가지고 풀어야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걸 지오메트리를 좀 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이. 해가지고 들어오는 각이 있으면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해서 이게 뭐냐면 시타 입사각 시타 I 하고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시타 R 하고 해서 이 각을 시타 I의 함수로 시타 R이 이게 물이 N이 주어지니까 시타 I가 주어지면 시타 R이 주어질 거야. 시타의 함수로서 주어질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 시타의 함수로서 이 각이 이걸 42도라고 하죠. 파이라고 그러면은 파이는 시타의 함수로서 주어질 거예요. 네. 그러면 도대체가 42도가 어디서 왔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뭐를 하느냐 하면은 이걸 이 식을 세워가지고 이 파이를 시타의 함수로서 표시를 하세요. 오케이?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 플롯을 해요. 시타 앤 파이. 플롯을 하고 나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눈치가 있으면 이해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지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 것 같은데 아직도 문제가 조금은 남았어요. 무슨 문제가 남았냐 하면 여기 보세요. 이게 보라가 일로 가고 빨강이 일로 가면 무지개 실제로 보면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생겼는데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보라입니까? 빨이죠. 여기가 빨강, 빨주노 보예요. 여기가 보. 여기는 보라가 위에 있고 여긴 빨강이 밑에 있네요. 왜 그럴까요? 원형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눈이 여기 있다 그러면은 가만있어 봐. 눈 이렇게 그리면 되나? 하여튼 눈이 여기 있다 그러면은 눈은 자기한테 오는 빛만 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물방울이 빨강빛을 준다고 그러면
보라색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난 여기에 올라오려면은 요 밑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요 밑에 있어서 하여튼 여기에 있는 그러니까 물방울이 보라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라가 나한테 주는 빛이 보라인 물방울은 요 물방울보다는 밑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무지개를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이 42도하고 뭐하고 관계가 되느냐 하면은 뭐예요?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은 이 비행기가 공중에 비행기가 이게 타고 가다 보면은 태양이 여기 있으면은 비행기가 공기를 갖다 쫙 이제 치고 나가면 이 비행기 주위에 뭐가 생깁니까? 층이 생겨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굴절률이 다 달라요. 비행기 주위에 마치 하나의 이상한 프리즘이 하나 생겼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커다란 어떤 물방울 같은 게 생겼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 하여튼 그러면 이 비행기 주위에 뭐가 생기느냐 하면은 무지개가 이 밑에 만약에 구름이 있으면은 무지개가 이렇게 둥그런 무지개가 생겨요. alright? 그래서 근데 뭐냐면 여기서 이제 하여튼 이해하려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땅에 생기는 어떤 무지개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여기 보는데 그러면 이 무지개하고 이제 이 무지개가 만들어내는 그 원하고 이 콘이 있습니다. 항상 옵서베이션 포인트가 여기 있으면 나한테 보는 무지개는 이렇게 되지만 내가 앞으로 가면 어떻게 되나요? 무지개는 앞으로 오나요? 무지개는 뒤로 가죠. 여기서 또 뒤에 있는 여기 있는 물방울이 나한테 무지개를 준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렇죠? 그래서 무지개는 잡을 수 없는 문학적인 작품의 주제가 되는 거죠. 근데 하여튼 이 코온의 각이 이 각하고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게 42도예요. 여러 가지 재밌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그 정도 해서 끝내고요. 겉보기 길이하고 신기루. 신기루는 왜 생기나요? 예? 그래요. 그럼 하지 말까요? 네. 이것도 이제 여기 땅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우선 현상은 뭐냐면 사람이 여기서 이게 굉장히 뜨거워진 아스팔트를 보면은 혹은 모래나 아스팔트를 보면은 여기에 물이 있고 이 물 밑에 뭐가 예를 들어서 반사된 건물이니 이런 아주 멀리 있는 오아시스니 이런 게 보여요. 여기 이 밑에 있는 것이 보여요. 그래서 물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멀리 있는 어떤 그것이 물체의 그 이미지가 여기서 이렇게 반사를 해서 나한테 오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얘가 어디 있다고 보느냐면 여기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이게 도대체 왜 이런 게 생기냐? 마치 왜 이런 수면이 있는 것처럼 보이냐?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그게 바로 아까 아까 얘기했던 거 비슷한 얘기입니다. 여기에 아스팔트가 이렇게 뜨거우면 그러면은 여기 해서 여기는 뭐예요? 굉장히 뜨거우니까 기체의 방정식에서 밀도가 낮아요. 그리고 프레셔가 높으니까 밀도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 밀도가 점점 낮아지니까 굴절률이 어떻게 돼요? 점점 커져요. 그러니까 여기 굉장히 밀도가 낮고 그 다음 이게 밀도가 높고 하니까 덴시티가 높으니까 굴절률도 커집니다. 그러니까 이 청청이 이렇게 있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빛이 이렇게 들어왔다고 그래요.
그럼 여기 미라고 여기는 소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직진이면 이렇게 가겠어요? 이렇게 가겠어요? 위로 가겠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위로 가요. 그러면은 그 다음 요 놈하고 그 다음 층하고의 사이는 어떻게 됩니까? 또 계속해서 요 각이 점점 줄어들겠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어디선가 꺾일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스무스하게 이렇게 돼요. 수학을 잘할 수 있으면 이 방정식을 여러분이 풀어볼 수도 있어요. 수리물리를 배워가지고 이 방정식을 풀어볼 수도 있습니다. 광섬유랑 같은 개념. 아직 광섬유 질문 잘했어요. 사실 반사를 해가지고서 광섬유 얘기를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오늘은 뒤에 수업 없죠? 이야기 다 했는데 광섬유하고 극복의 길이를 내가 안 했으니까 그 얘기를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광섬유는 뭐 이용한 거예요? 전반사 다 알죠, 그렇죠? 네. 그럼 뭐 이거 하지 맙시다. 광섬유 얘기는 광섬유 이거는 전반사 이용한 거고, 그럼 전반사만 이야기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1이고 여기 n이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되는데, 그렇죠? 이게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거꾸로 간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가는데 여기서 이렇게 가면 이렇게 될 거고, 조금 더 가면 이렇게 될 텐데 어딘가 가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거하고 평행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요 각이 임계각이에요. 요 각이. 그런 다음에는 뭐냐면 여기에 요거보다 조금만 더 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오는 게 아니죠. 그때는 완전 반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사이에는 빛이 올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 이거를 이용한 게 이제 그 뭐 광섬유예요. 그래서 광섬유라는 게 뭐냐 하면은 뭐 빛을 적당한 각도로 집어넣으면은 여기서 이게 다 꺾이고 이건 뭐냐, 전반사가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러면 빛을 안 잃어버리고 계속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광섬유 또 뭐 이야기한다고 그랬지? 겉보기. 겉보기는 뭐냐면 여기 낚시꾼이 아니고 여기 뭐 하여튼 굉장히 창잡이가 하나 있어요. 근데 고기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은 빛이 얘 눈에 들어오는 이 여기서 고기의 어떤 그 빛이 이렇게 오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와요? 이렇게 와서 이렇게 꺾여야 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 눈에는 얘가 어디 있다고 보는 겁니까? 이 연장선 위에 있다고 보는 거죠. 고기가 여기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right?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스넬의 법칙을 사용을 해서 이 깊이가 얼만큼 떠 보이는지를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right? 실제의 깊이를 갖다가 D1이라고 그러고 이 겉보기 깊이를 D2라고 그러면은 D2를 D로 표시할 수 있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그것이 숙제 3번이에요. 스넬 법칙 써서 D2를 D1의 함수로 표시하라. N과 D1의 함수로 표시하라. 이 그림 그대로 그리고요. 오케이? 이건 뭐 그냥 간단한 연습 문제에 불과해요. 그러면은 숙제 3개 하고 안 한 게 뭐냐? 내가 편광을 이야기할 때, 내가 반사를 할 때요, 편광이 반사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반사에 의한 편광 얘기를 좀 잠깐 하겠습니다. 요것도 한 2, 3분이면 돼요.
반사에 의한 편광. 여기에 빛이 이렇게 오면, 빛은 여기 뭐야? 이건 언폴라라이즈된 빛이에요. 쫙 오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일부는 반사를 하고 일부는 굴절을 하겠죠. 여기 이제 물이에요. 오케이? 근데 클레임이 뭐냐면, 그러니까 일단은 그 반사를 하면 약간은 편광이 일어나요. 근데 어떤 특정한 각도에서는 이 편광이 어떤 굉장히 에피션트하게 부음 편광이 일어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빛을 갖다가 그 모든 모든 방향이 다 있겠지만 특별히 모든 빛을 갖다가 두 개의 컴포넌트로 분해를 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엘렉트릭 필드가 이쪽으로 이제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게 수직한 평면에 두 개의 방향이 있죠. 하나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하고 엘렉트릭 필드가 이렇게 진동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이렇게 진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네.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진동하는 거하고 이렇게 진동하는 거하고 두 가지로 다 나눌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지금 요것하고 요것만 특별히 이제 그 두 개의 성분만 생각을 해보기로 해요. 나머지는 다 이제 컴포넌트 나눠서 생각하면 되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특별히 요 놈하고 수직이 되는 어떤 각이 있을 거라고요. 이 각이. 요 각이 수직이 되는 각이 있을 거예요. 이게. 해서 요 각이 수직이 된, 요 각이 수직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요게 수직이 된다고 그러면은 얘는 이쪽 방향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쪽 방향에 컴포넌트는 엘렉트릭 필드는 당연히 올 수 있죠, 이렇게. 네. 그렇지만 얘가 가지고 있는 성분 중에서 이쪽 방향에 뭐라 그럴까? sorry. I'm sorry. 이게 아니고 sorry. 이쪽 방향의 컴포넌트는 우리가 다 가질 수가 있어요. right? 가만 있어봐. 오케이. 예를 들어서 이쪽 방향에 이제 이쪽 방향에 이렇게 가는 성분은 얘가 쭉 왔다가 뭐 이쪽 방향하고 이쪽 방향하고 이제 있을 텐데 이 중에서 이쪽 방향의 성분은 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문제가 없죠. 근데 얘가 가지고 있는 방향 중에서 이쪽 방향의 성분이요. 이거하고 이거 중에서 이거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갈 수 있느냐 이거예요. 엘렉트릭 필드가. 이렇게 와서 이 엘렉트릭 필드의 방향이 안 바뀌려고 그러면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엘렉트릭 필드의 방향하고 진행 방향은 항상 수직이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야기 포인트가 뭐냐면은 요렇게 가는, 그러니까 요 성분은 그러니까 요 엘렉트릭 필드의 방향 성분은 일로 반사를 못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래서 요것만 남고 여기는 뭐냐 하면은 요것만 남아요. 그러니까 일로 못 가는 요것이 이렇게 와가지고서 얘는 절대로 일로 못 가기 때문에 다 일로밖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 식으로 해서 요 반사된 빛에는 요 성분이 두 개의 어떤 성분 중에서 한쪽 성분만 남고 다른 성분은 완전히 먹힌다고요. 다 통과해요. 그래서 뭐냐면 여기 90도 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이 각을 뭐라고 그러냐면 브루스터, 그때에 요거의 90도가 되는 요 각을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브루스터 앵글이라고 그래요. 요 각을 시타를 브루스터 앵글이라고 그래요. 요걸 갖다 시타 B.
그런다고 말해요. 그래서 실제로 한번 여기를 이걸 공기라고 하고 이걸 갖다 n 물이라고 그러면은 브루스트 앵글을 구하는 식은 뭐예요? 1 곱하기 sin 시타 b는 n 곱하기 뭐예요? sin 시타 리플렉션 앵글 r이라고 그러면은 이거하고 이거 더하기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시타 b하고 같죠? 이거 더하기 이것이 90도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90도니까. 따라서 이건 뭐냐면은 n 코사인 시타하고 같습니다. 시타 r 더하기 시타가 b가 90도이기 때문에 이런 관계가 성립하고, 따라서 n이 뭐냐면은 n이 탄젠타 시타예요. 시타 b예요. 이걸 갖다가 이제 발견자의 이름을 따가지고서 브루스트 앵글이라고 해요. 그러면 내가 오늘 하려고 했던 이야기를 빠짐없이 다 한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파동광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어요. 질문 있어요? 이게 다 이해가 갔어요? 응? 이게 직관적으로 이해가 가야 돼요. 브루스트 앵글이 왜 폴라라이제이션이 되느냐에 대해서. 오케이? 뭐 때문에 그래요? 진행 방향이 이 폴라라이제이션의 방향은 진행 방향과 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네. 저거 이제 매질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에요. 칠판이랑 수직 방향으로는 안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일로 가는 거는 이쪽 방향이 여기 남아 있느냐? 네. 그거는 내가 사실은 그 로지컬하게는 여기서 이제 그 말로는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팩트는 팩트인데 설명은 바운드리 컨디션을 실제로 써야 될 것 같아요. 그 얘기는.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게 100% 일로 뭐냐면 다 반사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은 그렇잖아요. 완전히 반사를 하면 일로 갈 게 남아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앰플리튜드 컨티뉴이티에 의해서, 그렇죠? 연속성에 의해서 말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일로 100% 반사됐기 때문에 일로 오는 성분은 이 방향은 없다 이거예요. 질문이 없으면 수업 마치겠습니다.